K방산 활력 멈췄던 수출 시계가 다시 째깍대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좀 잡아봤습니다. 방산주들 저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이야기를 이렇게 대표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9% 지금 현재 시점 구전에서 상승을 하는데요. 방산주 그때도 제가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고점일까요? 고점일까요? 이런 질문 계속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섹터적인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방산주는 지금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으로 시장에서도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 지주사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 이쪽으로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살짝 당일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조선과 방산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산 관련주들은 그날도 견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방산 시장이 더 앞으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동 이런 쪽의 시장을 겨냥한 부분이라서 지금 각자 도생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자국을 알아서 보호를 해라. 자국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잠재적인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땐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가 충분히 더 깃들여져 있지 않나. 그래서 주가가 아직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방산기업들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얼마 전에서도 이제 수출에 관한 소식들도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됐었고, 워낙 이제 수주나 수출 소식들은 좀 빈번하게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들렸던 것 같아요. 그게 방산주에 탄력을 줬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주목을 받았었던 방산주의 수급이 이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주인공을 이 섹터 안에서 좀 찾아봐야 될지. 대표님 최근 수급 이제 방산주 보실 때는 어떤 흐름이에요? 계속 강했던 것이 강했던가요? 네, 강했던 쪽이 강하고 실제로 수주로 이어갈 수 있는 물론 중소형주들은 이제 대형주단에서 만약에 수주를 받으면 그게 부품을 납품하던 이런 좀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는 쪽의 기업이 방산주들에게는 더 좀 강한 시세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쪽은 i3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요구에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5일에 벨기에에서 회의를 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GDP 5%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요구 이야기를 했고 또 6월 24일에서 5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GDP 5%, 뭐 4에서 5% 정도로 국방비 증액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메인 기업들이 더 추가 시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주는 여전한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좀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방산 중소형주로서는 i3 시스템 정도 보시는 걸로 좀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또 방산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나왔던 게 이제 필리핀 쪽에 1조 규모의 수출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게 탄력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지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한국항공우주가 원래 이제 수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원래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한 9월 달쯤으로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주를 이뤄냈고 이 수주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한국항공우주를 바라봤던 시장의 분위기가 벌써 시작이야?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 그동안 리포트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방산 3대 기업과 좀 별개로 실적이 항상 좀 부진했어요, 혼자서. 근데 이제 나올 것이 있다, 이제 나올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 있다, 뭐 필리핀 있다, 항상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단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쪽의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오늘은 좀 시세가 나오다 살짝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그동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한국항공우주가 좀 후발주의 느낌이 있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여전히 저도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좀 시작점을 알리지 않았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도 한국항공우주 강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1.6%의 상승률 나타냅니다. 여기에 추가 상승의 여력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항우처럼 이게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에 탄력을 얻어간다면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수주 소식들이나 수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 폴란드 2차 계약 수주를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 모멘텀 살아있고요. 뭐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곧 한다, 6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되기만 한다면 그래도 이제 유럽과 중동 쪽에서의 또 수주가 시작되는 건가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우리나라 이제 무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재래식 무기를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만들어 왔었고 그 기술력에 대한 이제 좀 걷어들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때 코로나 때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무기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성비와 이런 납기 기한 이런 부분들 참 칼같이 잘 맞추고 빠르게 하는 이런 인도 시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추가 수주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중동 쪽, LIG 넥스원도 중동 쪽 이런 쪽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주는 줄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쪽도 굉장히 긍정적인 수주 소식 아직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좀 있죠. 그 부분까지도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7%의 상승, 시원하게 또 올라주는 모습, 시가총액 5위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상승도 좀 예상을 하실까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장주라고 불려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뭐 실적으로 증명을 항상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추가 시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방에 대한 룸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주가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왕 보유하신 거 좀 더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사실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들 좀 예상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주 쪽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어제도 프로그램 통해서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일단 상반기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방산주가 주도를 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도 이제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가 이어질 때도 좀 궁금합니다. 새 정부 나오고 나서 다른 주도 섹터가 좀 주인공이 될지 그 부분은 좀 크게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 수준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수급이 계속 여기에 유입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끌어당기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계단식으로 약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잖아요. 급등락 패턴이 아닌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고점과 저점 높여가는 현상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매하기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눌림목이 확실하게 나와줘야지 우리가 매수를 할 텐데 눌리는가 했는데 살짝 눌리고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 더 어렵고 까다로운 섹터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주사, 증권, 보험 못 갔던 섹터 그리고 내수 경기가 활발해졌을 때 활성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좀 수급이 들어가기 용이하다 보니 그쪽에 베팅하는 수급들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그동안 대통령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얘기했던 공약들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잘 진행이 됐을 때 더욱더 큰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기대가 큰 만큼 그거를 또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강했던 쪽 그래 역시 실적 잘 나오고 그래 역시 지금 잘하고 있는 쪽으로 가자라는 시장의 또 분위기가 형성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2, 3주 안에 얘기했던 그 시한과 기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올 거라서 이거를 상당히 지금은 좀 예민하게 주시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